잠시 멈췄죠? 자, 여러분 33페이지부터 이 내용도 이제 하나씩 정리할 것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상당히 강조하고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만점에 거의 근접 유무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출발할게요. 자, 33페이지 보면 일반 중개 계약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대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줄에 중개 의뢰인, 그리고 계공에 한다. 이런 글자 금방 이해되죠?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의 서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서식에서 이 방갈로 1, 2, 3, 4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니 권장서식이다. 법에 정하는 권장서식이다. 이렇게 말이 돼버려요. 법에 있다는 글도 나오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는 달라져요. 그 큰 2번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들었다.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의 서식을 정하여 그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국장이 만든 서식으로서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 서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권장이라 했으니 필요적 일상이 뭘까? 그 양갈로 2번에 네 가지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34페이지 보면 정수업 중개계약은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34페이지 이야기를 조금 요 칠판 보지 말고 요것만 좀 지울까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는 좀 입문 과정에서는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입장 처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정속 중개 계약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개공이에요. 여러분이 고객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왔을 때 요구사항이 뭘까요? 여러분의 요구사항. 그렇죠. 여러분 걸 빨리 팔아주길 원하죠. 여러분의 권리는 주장력이에요. 그럼 저는 수용해야겠죠. 즉 개공의 의무는 여러분의 물건을 빨리 팔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돈 달라. 그럼 여러분 저에게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페이지 보면 개공의 의무사항 보시면 방갈로 1번, 2번 전부 다 뭡니까? 오른쪽 3번, 4번 물건 잘 팔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개인 의무사항 보세요. 여러분이죠. 돈 내라 이것입니다. 즉 나의 권리는 여러분의 의무이고 여러분의 권리는 나한테 의무로 작용한다. 이런 논점만 처리를 잘 하시면 돼요. 다 외우는 것입니다. 이해 없어요. 여러분. 제 과목은요. 대다수 법률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해 조금만 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처 모망 35페이지 있는데 이건 누구 이용하는 거다? 개공끼리 이용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끼리? 개공끼리. 개공끼리. 그래서 요 전문망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개공간, 요게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활용 도구다. 이겁니다. 활용 도구.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 밑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처 모망이란 개공의 상호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3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지정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단지 초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처 모망이 언제 나온다? 의뢰에 관련돼가 나온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넘겨서 이제 기본윤리 나오죠. 느낌이 이거 전체 진행하는 도중에 기본윤리 비밀준수 금지 행위가 개입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세요. 38페이지 보면 기본윤리라 해서 품위 유지, 시인의 성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윤리라고 한다. 여담인데요. 꽤 됐어요. 이건 한번 웃고 넘어갈 얘기인데 특정 직업군인데요. 발가락 양발을 못 신게 돼 있습니다. 발가락 양발요. 그래서 여름에 나 무좀 있는데 발가락 양발 신으면 어때? 그러면 업무 정지 먹어요. 그 직업에서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조금 불편해져요. 그런 것들이 품위 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생뚱맞죠? 자, 그리고 밑에 비밀 준수는 현업에서 알고 있는 거 쉽게 말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왜? 고객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논리고요. 자, 금지 행위는 7가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100%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얘기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준수란 단어. 금지 행위. 자, 요거 이제 단어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우리는 입문 과정은 말고 단어 연습이라 했어요. 자, 우리 칠판 좀 봐요. 준수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기 도둑이가 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잡죠? 차를 타네? 자, 그럼 저도 차를 탔어요. 막 쫓아가는데 빨간불이야. 멈춰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준수라고 하는 건요. 원칙은 준수하는 거예요. 예외가 이것을 번복할 수 있어요. 비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비밀을 유지해라. 비밀 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준수는 어떤 예외적 상황이 있게 돼버리면 번복할 수 있는 걸 준수라고 해요. 법에서. 근데 의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 준수는 나중에 법정 보시면 이 법과 타법의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나머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금지 행위 봐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중개 보수가요. 근데 아우 기분 좋아. 윤소장 너 100도 해. 제가 400을 받았어요. 분명히 300이 정상인데 100을 더 추가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왠지 좀 찝찝해. 날 찌를 것 같아. 그 다음날 이 사람 불러가 어떻게 100만 원 줬어요. 그럼 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금지 효과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 돌려주었기 때문에 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지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즉 우리 어떤 키워드에서 무엇이 잡히는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다시 얘기하죠. 전 100을 받았다는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금지 이것이 효과라고 하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와 금지 효과는 다른 말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여러분이 7가지 카테고리를 외우는 것입니다. 지금 할 단계는 아니에요. 초점만 잡아야 돼요. 자, 42페이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가 성패 유무를 하게 됩니다.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은 문제가 조금 작아지고요.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독박을 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 내용, 어떤 이 과정의 매뉴얼적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25조 42페이지 있죠. 25조 1, 2, 3, 4 총 4항인데 6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들은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미리 배워둬야 돼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는 완성 전에 합니까? 완성 시 합니까? 완성 전에 하죠. 지금 집 사는데 이제 와서 설명하는데 이게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여 집 사기 전에 설명해 주겠다. 누가 설명합니까? 매수인 측에게. 그리고 설명할 내용은 이런 것이다. 누가? 개공인. 자, 보세요. 42페이지 1항 보시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제일 마지막 하여야 한다. 개공이 한대요. 다시 읽어봐요. 1항.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을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 자, 중개 의뢰받고 완성되기 전. 시점 딱 나오죠. 다음에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금을 대한 관한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즉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수인 측에게 어떻게? 열심히 해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각종의 관련 공적 정보를 보여주면서 해라.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시점만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어디인지 찍을 수가 있어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 참 즐겨 나오더라. 몇 문제? 최대 6문제까지. 자, 그리고 나서 확인 설명한 다음에 동시에 44페이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요. 누굴 위하여?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거래 계약서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봐요. 양걸로서 한번.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죠. 외우지 마요. 자, 지금 지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이 글자 한번 봐요. 이걸 왜 시험 내는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지간에. 우리 부부는 이 좋은 말일까요? 이 부부는 무촌이다 하는 것이 실제 법률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촌이 돼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분이 시어른과 또는 뭐 시부모 그리고 또 반대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셨을 때 이 남편분은 처가조가 촌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내분은 시집과 촌수가 없어요. 왜? 이건 우리가 혼인 서약, 혼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가능하잖아요. 이혼이라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 법치국가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모든 것들, 서로가 이익을 보는 모든 것들을 거래라고 합니다. 100가지만 될까요? 만약 이게 100가지면 100가지 합의서가 나오겠죠? 합의가 나오겠죠? 100가지 합의 서류가 나오겠죠? 거래가 200개면 서로 합의안이 200개, 즉 목적이 200개면 합의안이 200개, 합의 서류도 200개, 300개면 300, 300 이렇게 되겠죠? 10,000개면 10,000개 이렇게 돼요. 자, 법서에서 이것을 생각 없이 당사자 거래할 때 이렇게 만들어 쓰세요 하면 법전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그럼 이거 법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단지 못 쓰는 사람을 대비하여 이렇게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둔 샘플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여러분 45페이지 보면 양갈래 3번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오면 법정서식이든가요? 아니면 권장서식이든가요? 권장이 되겠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갈래 큰 2번에
서명 및 날인. 아,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와있죠. 그리고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의미. 누가 교부하고 누가 날인하는가. 이런 것도 이해되고요. 그러면 46페이지 이제 업무 보증서가 나오죠. 이 업무 보증서는 이겁니다. 중개 활동 도중에 일이 발생하면 책임져 줄게.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걸 근거하는 서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저 친구께 보증해 줄게. 이렇게 돼요. 저 친구 내가 보증해 줄게. 자, 앞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 제, 한 이렇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 앞에 만약에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적 책임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물적 책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5천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근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중개 활동 도중에 발생하는 것만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개 활동과 관계없이 고객하고 막 멱살 잡고 막 하다가 쳐버렸어요. 이에 대해서도 중개에서 돈을 갚아줄까요? 없어요. 안 갚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디까지를 중개로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돼요. 우리 법 조금 뒤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업무 보증서로 책임지는 게 두 가지예요. 개공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공은 당사자 또는 의뢰인에게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갈 때 할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원인으로 이제 때린 자와 맞은 자가 이 원인에 의해서 맞았다 이런 거예요. 개공이 첫 번째,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두 번째, 내가 타인에게 사무소 제공을 통해서. 이 사무소 제공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피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의해서 너의 이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적 피해는 할까? 이건 재판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법상에는 이것만 규정해요. 그리고 정신적은 별도로 재판해라 이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21세 우리 보험 얘기예요. 보험 얘기. 그러니까 보험금이죠. 보험금 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거요. 그 사람이 특별한 스타가 아니란 가정입니다. 특별한 스타가 아니란 거. 21세에 허니 우리 노래 가수 뒤에 뭐 뒤에 춤추는 분들 있죠. 뭐 댄스라고 하나요? 그런 춤을 추시는 분이 계시고요. 가수가 있습니다. 자,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수 많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수와 어떤 춤인가에 따라 대화는 달라져요. 이 가수가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금방 데뷔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춤은 한 경력이 좀 있다. 그럼 이 사람 좀 더 벌어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 위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같이 정신적 이 강의하는 있는 사람들 같은 82세까지 보장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만 있으면 말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정신적 위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재산에 있어서는 얼마다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타고 나면 재산 추정이 얼마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라고 했을 때 이게서 돈 책임져 줄게.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하되 용어 46페이지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고요. 이게 손해입니다. 자, 요거 좀 보세요. 이게 손해예요.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라. 이렇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건 없어요. 우리 과목에서. 손실보상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손실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의해서 대륙국가에서 쓰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하려면 유럽으로 가셔야 돼요. 유럽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연민식 체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단어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나머지 내용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돈 가지고 책임진다. 그런 말이고요. 자, 4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은 참 좋은 말인데 에스크로 제도인데 자,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주의할 게 아니고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실판 좀 봐주세요. 지금은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윤수일 아파트가 아니고요. 자, 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게 기출문제 얘기를 한번 합시다.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파트를 5개층 이상이라고 배웠어요. 목적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개자가 들어갑니다. 법에서. 그렇지만 개론. 이 과목에서는 이걸 5층이라고 나왔는데 정답 처리가 됐어요. 공법에서 이것을 이렇게 안 내면 공법에서 이게 가입표고 이렇게 내야 동그라미예요. 분명히 법대로는 고계층인데 우리 이것을 그냥 5층이라고 개론 처리해 버렸어요. 똑같은 적 개념이라고. 얘가 여기서 나면 틀린 말이에요. 좀 특이하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4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걸 권한 보장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보장인데 에스크로우인데 이것이 개론에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요. 뭔 소리입니까 이거? 저도 부동산 경험이 상당한데 9년 이상인데 이거 저 처음에 뛰어들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시면 전세 예를 들까 지금 무슨 말인지 나 저 집 진짜 살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전세 살아야 돼요. 근데 앞에 저당권이 있네. 일반적 저당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경비 신청권 있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집을 넘기게 되면 뒤에는 돈 못 받아간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세 보증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는 2%였어요. 거래 금액에. 2%만 내면 집이 만약 홀라당 날아가더라도 금융기관이 갚아준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크로우 중에 일환이에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제 과목, 뭐 실무라고 할까요? 제 과목 실무에 이게 있어요. 지금 배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어떤 타이틀이 어떤 과목에서는 이다, 어떤 데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 강의 기본 과정에 들어가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투자라고 하는 것도 투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경대 학생들의 경우는 투기 투자를 이제 머리 아파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상경대 계열의 6개 과목이 다 달라요. 회계학적 개념이냐, 재정학적 개념이냐, 경제학적 개념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것도 회계가 또 관리 회계냐, 원가 회계냐에 따라 이 투자 투기를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키워드인데도 과목마다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차후에 배우고요. 자, 이제 50페이지 중개보수죠. 자, 이제 지금 돈 받는 얘기 요거 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보수 하나만 적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 수업 한번 볼게요. 자, 중개가 잘 보세요. 완성이 되면 이게 조건입니다. 완성이 되면 돈을 받는다. 대가, 중개 보수를 받는다.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받는 게 있고요. 완성이 관계없이 무관하게, 완성과 무관하게 받는 것을 우리가 실제 들어간 비용, 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비는 실제 비용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실비입니다.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보수 등이라고 합니다. 보수 등.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이 보수 등은요, 중개 완성되었을 때 받는 거와 중개 완성과 무관하게 받는 게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보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받아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금액 규정, 어떤 그 금액이 나왔는가, 결과치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게 있네요. 나중에 가면 이거는 또 재밌는 게요. 이 중개 보수편은 우리가 돈 받는 것에 관해서 그런지 여기 틀리지를 않아요. 처음 배운 사람도 딱 기본 강의 한 번 더 가게 되면 다 맞춰요, 이상하게. 이 파트는. 그래도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이 주 타겟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와 이론 문제 하나 나오되 이 중심적인 이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0페이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단어 한번 봐야 돼요. 이 첫 번째 중개 보수 청구권이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뜻이 뭔지. 자, 중개. 그 해당 업무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수. 이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고요. 청구권. 특정인에게. 즉, 너를 통해서 내가 의뢰를 받고 너가 원하는 집을 내가 팔아줬어. 나 그러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너한테. 그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과목은요. 이렇게 끊어 보시게 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런 식의 과정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키워드 자꾸 잡아두시면 쉽습니다. 실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전 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3페이지 보면 실비 나오죠. 실비 부담자, 이렇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 비용은 일방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54페이지 우리 협회 나오죠. 이 협회 나오는데 글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봐요. 자,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말하니까 이 협회는 공인중개사들로 뭉쳐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 협회였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 기득권에 의해서 하는 중개인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도 들어간다. 즉 자기적 없는 사람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외부적으로 좀 모양새가 안 좋았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대상은 동일해요. 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말 그대로 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험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단독으로 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왔을 때는 지금 역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생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최대 3문제까지 나왔었고요.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현 수업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 보치기라 하여 업무 위탁부터 해서 58페이지 행정수수료 포상금 그런 얘기 들었고요. 단독으로 59페이지 교육이 나와요. 타이틀만 봐요. 자, 타이틀 어떤 게 있어요? 실무교육이 있고 넘기면 직무교육 있고 연수교육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지 마요. 저는 외우는 거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뭐 당신이 싫어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모르더라도 정리하지 말고 자꾸 들으세요. 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 모르는 게 100개였다가 두 번 한 번 더 듣고 나면 60개, 또 듣고 나면 40개. 자꾸 줄어요. 모르는 것이.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필기 판서 같은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캡처해가 저장하면 되죠. 아니면 휴대폰에 기록하든가. 자, 일단 교육은 자 봐요. 이 실무교육 최근 보지 마세요. 이게 옛날 명칭이 뭐냐 하면 이것을 사전교육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얘기할게요. 사전. 미리 한다 뜻 맞죠? 왜 미리 할까? 일하기 전 나왔네. 요 일사자잖아. 일하기 전 교육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중개업. 중개업은 누가 해요? 개공이 하죠. 저 개공이 현업에 나가기 전에 배우는 교육. 이게 우리 명칭이 실무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인데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 되죠. 그게 뭘까? 반복적으로 듣는다. 우리 연수 간다 하잖아요. 연수교육. 과목만 조금 바꾸면 알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주업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일 배우러 오는 친구가 있지 않냐. 중개보조원. 얘들도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알아야겠네. 그래서 하는 것이 그냥 직무. 그냥 조금 거들었기 때문에 직무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딱 돼버리네요. 굳이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62페이지 지도 감독은 우리가 판서를 또 새로 좀 해야 됩니다. 판서 좀 해야 되는데, 자, 요 얘기는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 하는 김에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행정제재 얘기예요. 자, 행정제재는 저거는 정지와 취소가 있고요. 행정벌은요. 행정형벌로서 징역과 벌금 이렇게 돼요. 그리고 행정질서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요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게 행정체제죠. 자, 우리가 아직 책 볼 거나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책 볼 거나 없어요, 아직. 왜?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봅니까? 항상 용어를 알기 전에 책 들어가게 되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밑줄 좀 할게요, 여러분. 이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는 안 나와요. 그냥 사법심에서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제가 노란색 밑금을 칠 겁니다. 여기 행정처분하고요. 노란색 티가 안 나네요. 그리고 또 행정질서벌 티 나나요, 여러분? 요 두 가지의 경우는 행정부에 있어요. 행정부는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자가 있어요. 한 대 맞는 대상자가 있어요. 아파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게요. 예. 자, 우리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시도지사는 대상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줘서 자격증 뺏을 수 있어요. 자격 취소를 한다. 이렇게 돼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만 알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항상 일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2페이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63에 가면 행정처분 종류가 나오고 64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 내용 여러분 요 내용요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자료 다 나갔나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암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하고 전부 다. 이게 12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는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9문제가 이 오지 선택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잘못하면 너희들 혼난다 이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이 붉은색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이 금지 행위 중에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야, 요거 나쁜 거네. 어떻게? 요게 와요. 1년에 1천. 거짓말하면. 그리고 심하면 등록증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돌아가는 게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환경을. 자, 고2가 육사에서 여러분이 71페이지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깔끔하게 외우는 겁니다. 수업 중에 수차례 하니까요.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이번 강의 마치고요. 방학 방향 중개 실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구성을 알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